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안 좋으셨겠어요. 분위기가. 네, 오늘 오늘도 아시아 국내 시장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뭐, 터프했죠. 그러니까요. 예. 미국 시장도 지금 또 약간 선물이 살짝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 하락 이어갔고요. 예. 중국 시장은 상해가 0.32 하락, 심천이 0.21 하락했고 홍콩 H는 휴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 다우가 0.82 하락, S&P 500이 0.88 하락, 나스닥이 1.33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림. 예. 어, 그림 예.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그림일까요? 야. 익숙한데요. 이게 한글로도 나왔구나. 코리안 버전. 예, 코리안 버전입니다. 원화, 비트코인, 나스닥, 코스피, 이제 부동산. 익숙하네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이제 피가 남다릅니다, 노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환율에서도 이미 좀 스크래치가 났고 예. 코인도 말도 못하게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제 부동산까지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좀 이런 그림까지 돌 정도로 상당히 좀 빡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 너무 좀 힘든 소식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부동산이 거의 마지막 그 약간 후행 쪽으로 마지막에 오는 그 하락이 아닌가요? 부동산 너마저 이런 거죠. 너무하죠. 아이고 참. 예.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의 시장 요약은 예. 그 에미넴의 유명한 노래기도 하죠. Lose Yourself입니다. Lose yourself. 네, 정말 명곡이기도 한데요. 예. 그 이제 가사를 보면 원샷 원 오퍼튜너티라는 네. 가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한 발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봤고요. 예. 그 지금 그 한 발을 쓸 때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 한 발 쓸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런 그림들이 막 묘사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수비군이라고 하면 활을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기병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아직 쏘지 말고 네.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로 조금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계좌가 살아 있어야 다음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좌가 쪼그라들거나 뭔가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더라도 사실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하락장에서도 간간히 반등은 나올 것이고 하락장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있을 텐데 그만큼 더 신중하고 이런 신중하게 이런 현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예. 오늘의 시장 요약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짜 원샷이 남았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금 원샷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뭐 부동산 녹화하고 있는 그림 보셨지만 예.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은 얼마든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금 더 크게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제 주식은 조금 더 여러 번에 나눠서 결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같은 자산을 사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는 주식 자산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중함이다. 그러니까 신중합니다. 원샷 남았다는 마음을 예. 가지고 하셔야 조금 더 생존과 이제 방어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스나이퍼처럼 10개 중에 상승하는 한두 개를 맞추셔야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베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10개 중에 한두 개를 정확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을 그래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면은 뭐 10% 20%밖에 확률이 안 되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속가내서 한 5개 중에 한두 개가 되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과 최파고님이 하셔야 돼요. 역할입니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사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살 거냐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은 아직 가격이 이런 시그널들이 안 나오면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살 거냐.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 이러한 산업을 사고 이러한 종목을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과연 시장에 언제 진입해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심리와 인덱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뭐 뭘 산다고 해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다 지금 언제 들어갈 건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제일 싸게 사겠다, 제일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예. 관망을 하시고 네.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거 쏟는데 어. 적들이 뒤에 더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혹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반등을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들끼리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외바닥이다, 쌍바닥이다, 삼중바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회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횡보의 그림이 좀 더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좀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락장에서 물론 이제 저희 선수분들은 전문가분들은 정말 이제 각기 나름 이제 어떤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투자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어떤 진입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번에 어떻게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적립식으로 간다든지 뭐 매달 뭐 100 뭐에서 1,000만 원을 하는데 뭐 10번으로 분할을 해서 매달 뭐 100만 원씩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 하락장에서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전략이 뭐 각각 있으신가요, 혹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 뭐 적립식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뭐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투자를 하고 재미를 보기 하셔야 이거 흥미를 붙이시고 그렇죠. 공부도 더 재밌게 하실 텐데 예.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고 뭔가를 사셨을 때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좀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방법은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금액이 크다라고 하시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그러니까 기회는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그냥 거기에 첨언하자면 저도 오늘 이제 그 3%를 보고 오늘 고객분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과정에 제가 나눈 이야기인데 예. 이제 강세장에선 사실 오늘 사든 다음 주 사든 그 다음 달에 사든 언제서는 강세 추세에서는 언제 사든지 무조건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언제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사서 그 상승장을 최대한 누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상승장에서 저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웬만한 걸 사서는 다 빠질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사느냐보다는 가장 좋은 자산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떠한 전략으로 어느 한 타이밍에 사느냐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면 10개 사서 9개는 지는 게임이고 한두 개만 성공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지수를 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강세장에서는 지수를 사면 루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지수를 사면 지는 게임은 아닐 거고 지수를 사면 적어도 타이밍이 실패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지수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고르는지 그냥 배제하고 타이밍만 집중해라. 매매 전략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하락장에 오히려 지수 트레이딩 하는 게 저는 웬만한 종목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는 나은 걸 전략.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네. 강세장에서는 지수 말고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 아웃퍼폼할 종목을 찾고 하락하는 장에서는 그래도 지수가 웬만한 종목보다 나을 거고 그 지수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보다 나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뭐 7월달에 또 하락장에 이제 저희 하반기에 대해서 또 예정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또 오늘 아시아 시장 변동성 상당히 컸는데요. 그중에 대만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예.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인 TSMC의 3대 고객이 이례적으로 주문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14 양산이 이미 개시 단계에 있는데 네. 최초 물량 9천만 대 출하 목표 중 이미 10%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AMD와 인텔이 PC 수요 급감과 채굴 열기 감소로 부득이하게 주문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TSMC에다가요. 네.
이게 뭐 주된 이유가 어떻게 왜 그럴까요? 뭐 뭐 원자재 아무래도 뭐, 생산 그 주문량을 줄인다라는 거는 네네. 아무래도 수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채굴 열기 감소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죠. 열기가 감소했고 또 이제 그런 비용의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면 채굴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될 마이너스가 되는 수도 상황이. 예, 그렇죠. 어. 채굴하는 게 더 손해 보는 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플 쪽도 조금 10% 취소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우려감을 조금 키워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TSMC가 이렇다 보니 뭐 국내에 있는 뭐 S전자나 뭐다 이렇게 이런 여파가 좀 오지 않을까. 마이크론도 사실 어제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시절에 이제 빅테크들이나 반도체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미리 많이 사놔서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소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때 사놓았던 게 아직 소진되지 않아서 신규 주문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같은 산업과 같은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예. 뭐 마이크론 예. 그리고 TSMC까지 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나스닥보다 조금 더 터프하게 흘렀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반도체가 참 그러네요. S&P 500이 또 상반기 21% 네, 하락을 요거는 했고요. 좀 전에 이제 예, 제가 박 또 선생님께서 잠깐, 예. 언급해주신 내용이니까 네네. 뭐 하반기에는 좀 다른 흐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1970년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DP 나우에서 미 2분기 GDP 증가율을 마이너스 1%로 추정했어요. 그러면은 연속으로 두 개 분기 하락을 한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로 하여금 네. 힘이 빠지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 1970년 이후 최악이니까 저희들한테는 최초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은. 가장 힘든 시간.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처음이니까 두 번째 겪었으면 뭐 어떻게 뭐 좀 하겠는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이 이렇게 힘들면 예. 역사적으로 자꾸 이런 패턴과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귀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 IMF 때는 어땠나, 혹은 여기 말하는 1970년대는 어땠나. 그러니까 최근에 막 경기 침체 나오니까 미국의 이제 1970년대 침체 시절이랑 비교하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된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 힘든 구간은 어떻게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같고 네. 한 가지 증명됐던 사실은 결국에는 다 그러한 터널들을 빠져나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내리는 결론은 생존해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지금 타격을 크게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아까 채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여의도 넘어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어쩜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마다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더 깊게 느끼는지 노을도 이쁘고. 예, 하늘이 비가 개이고 예. 그렇게 좀 청명한 하늘이 보였을 때는 뭔가 희망적인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증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장마 시즌인 거잖아요. 분명히 장마 시즌이 끝나면 좋은 그런 날씨를 좀 만날 수 있는 주식 시장을 보실 텐데 그때까지 이제 생존해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저희 또 뭐 예전에 뭐 저희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예, 또 인도네시아가 또 네, 맞습니다. 예, 최고 물가를 또 보여줬다. 네, 이것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뭐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물가 수준에 대한 언급들에 대한 게 많았는데 인도네시아 역시도 5년 내 최고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4.35% 상승했고요. 네. 여기서는 신선식품 물가가 전년비 대비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식료품이 10% 정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아무래도 중앙은행 목표초인 2에서 4%인 물가를 넘어서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이제 와닿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 맥락이랑 패턴이 모든 국가들이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중국만 금리를 안 올렸다라는 네. 거,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다른 점이었고, 예.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패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연장 성상에 대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쟁은 장기화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유가 때문에 네. 이게 또 예.
그러니까 뭐 또 이게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예.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끝날 가능성이 뭐 제로라고 할 순 없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해 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포기하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되는 쪽으로 확률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네.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사실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EPS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 간극차가 이거 괴리율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분명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EPS가 하향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주가가 그냥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그 강한 EPS에 맞춰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EPS와 그 주가의 관계는 퍼로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는 결국에 심리거든요. 과연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까요? 개선된다. 아 개선이 되면은 좁혀질 것이고.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멀티플이 늘어나서 예. EPS가 줄어들지 않거나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예. 심리의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 뭐 EPS랑 상관없이 그냥? 더 저퍼를 보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 정도 퍼면 되게 저퍼주고 같이 주고 되게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예. 그냥 좀 숫자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뭐 퍼가 5다 하면 너무 싸다 이랬는데 퍼 3, 퍼막더 예, 예. 2, 막 이렇게 더 밑에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이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즉 멀티플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한 주식이 탄생하려면 시장 환경부터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너도 나도 좀 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싶고 네. 그 중에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라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EPS가 올랐다 떨어졌다 보다는 이 아직은 멀티플에 대한 심리가 심리적으로 봐야 예. 된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가 뭐 이제 오냐 안 오냐 얘기하고 있고 중국 시장이 뭐 전기차와 뭐 여러 이제 뭐 태양광 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친환경과 전기차에 좀 조심스러운 또 소식이 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뭐 어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 미 대법원에서 청정대기법에서 환경보호청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에 대해서 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없다. 판단한 건데요.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이 이러한 판결에 찬성을 했고요. 예.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뉴스는 친환경과 전기차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은 뭐 화력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뭐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예. 정말 프레임이 예.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투자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정말 에너지원에 대한 극한의 압박이 생기니까 석탄을 다시 활용하겠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친환경에 대한 프레임이 좀 강한 주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프레임이 조금은 역전되는 반전이 있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시 조금 모든 상황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그 프레임을 씌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뉴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죠? 오늘은? 네,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죠. 예. 이게 아유. 좋은 소식이라고 다행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예, 저도 이게 사실 예. 이제 원고 쓰면서 어제도 좋은 소식 없냐고 하셔서 제가 오늘 진짜 힘들게 썼거든요. 왜 힘들게 썼냐면 좋은 뉴스 정말 찾아드리고 싶은데 진짜 아니 뭐, 일단은 예. 사실에 입각한 이런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아니, 뉴스가 사실을 전달해 있는지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전 시대라고 하면은 47년부터 9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유 이렇게 오래. 닐 암스트롱이 달 탐사를 갔던 게 69년 7월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면서 달 탐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냉전이라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우주, 사이버 보안, 해양이 중요하고 거기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예.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이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제 그 세 가지 얘기했을 때 분명 이창구 선임 매니저는 우주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냥 거의 한 99.9%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향상.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에 관심 많죠. 예, 우주 예. 사이버 보안 해양 순으로 관심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달을 가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런 뭔가 군비 경쟁의 끝판인 우리는 이 정도까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러한 경쟁이 된다라고 하면 화성에 대한 탐사가 끝난 이후에 냉전이 끝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상상력을 좀 가동해 봤습니다. 아, 화성이 돼야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 냉전이. 어제 또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우주에 대한 게 뭐 10년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이제 긍정론자네. 또 우주 쪽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뭐 30초 정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조금 예상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이 네. 너무 힘들겠지만은. 예.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면 네. 현금 비중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미 대법원에서 석탄을 규제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좀 중요한 소식이었고 우주 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예측해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 아시아, 유럽, 미국을 지나서 계속해서 조금 추세가 하락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시기에는 저와 채파고님이 말씀했던 날씨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조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네.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씩은 조금 쉼표를 찍어가면서 또 다음 시장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에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